자, OPMF 전 강에서 비반전 증폭기와 반전 증폭기에 대한 회로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지요. 전압 증폭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버퍼 증폭기와 가산기, 감산기에 대해서 회로를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버퍼 증폭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이것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 뭐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자 플러스 입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반전 입력, 마이너스 입력이 반전 입력이라고 했었죠. 지금 입력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죠. 비반전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출력도 반전 없이 동 이상의 시그널이 증폭된 신호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반전 입력 단자 3번에 입력 전압이 V1이 들어가죠. 그런데 오펜프 내부의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라고 했었죠. 무한대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유입 전류는 없다. 그래서 요점을 우리가 포지티브 포인트, 여기를 네가티브 포인트에서 M 포인트, P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점에 걸리는 전압을 VN, 그리고 요점에 걸리는 전압을 VP라고 했을 때 VN과 VP는 같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VP의 값이 얼마예요? V1이죠? V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자, 출력 전압 V5는 그대로 VN 전압이죠. VN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VN이 얼마입니까? VN이 V1이지 않습니까? V1이죠. 그래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관계는 단순하게 입력 신호를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AV 전압 이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같으니까 1이지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는 버퍼 증폭기라고 합니다. 버퍼 증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버퍼 증폭기라고 하고요.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고요. 구동 회로의 부하 효과를 막는 완충 증폭 회로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은 1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버퍼 증폭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가산기 회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산기 회로 또한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 해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 적절하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과 가상 접지 이론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V1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 V2라고 하는 입력 전압이 있고요. R1, R2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으로 표시를 하고요.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F에 흐르는 전류를 IF, 피드백 저항의 F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문자로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RF. 이렇게. 자, 그런데 오펜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는 0이다 라고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예, 여기 내부의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자, 그리고 여기 N 포인트, 여기 P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VN,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P라고 했을 때 VN과 VP는 같다. 근데 VP 전압이 지금 어디에 걸려져 있어요? 0V죠? 그러니까 0V다. 그래서 여기 VN은 0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은 같은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입전류가 뭐가 있습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을 자, 흘러들어오는 전류 I1, 흘러들어오는 전류 I2, 흘러나가는 전류 IF와 I-가 있는데 I-는 0이니까 결과적으로 I1 플러스 I2는
IF가 되죠. 자, 좀 느껴지나요?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I1, I2, IF를 구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은 이제 뽑아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I1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I1은 R1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I는 R분의 V죠.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R1 분의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V1 빼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 VN이죠. 근데 VN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VN은 VP와 같고 VP는 0V니 R1 분의 V1만 남겠죠? 이건 0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2도 한번 구해보세요. I2는 똑같죠, 여러분? R2분의 V2 빼기 VN. 자, VN이 0이니 R2분의 V2만 남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IF를 한번 구해볼까요? RF분의 0 VN 빼기 V5죠, 여러분. 그러니까 VN은 0V잖아요. 그러니까 0 빼기 V5니까 마이너스 V5만 남겠네요. 그렇죠? RF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입력 신호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I1, I2, IF를 구했으니 요 구한 식을 각각 여기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식은 끝납니다. I1 얼마예요, 여러분? R1 분의 V1 그렇죠? 더하기 I2는 얼마예요? R2분의 V2는 IF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RF분의 V5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자 V5 관계식으로 한번 뽑아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V5는 출력전압 V5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고 RF도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RF V1 더하기 R2분의 RF V2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R1 이꼴 R2 이꼴 RF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를 해보면 V5는 마이너스 자 없어지죠. V1 더하기 V2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합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반전은 됐지만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산기라고 합니다. 가산기라고 해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부호 변환기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죠? 요 뒤에 뭐 하나 연결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반전 비교기를 하나를 달아주고요. 아니, 반전 증폭기를 하나를 달아주고요. 그때 저항값을 같은 걸 쓰면 사용을 하면 부호값만 바꿔주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부호 변환기를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가상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감산기가 차동 증폭 회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산기가 뭐라고요? 차동 증폭 회로예요. 자, 요거는 수식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써야 될 수식이 조금 복잡한 거 말고는 앞에서 살펴본 OPMF 회로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입력 전압이 V1, V2가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차동 증폭기에 V1, V2를 요걸 제가 스케매틱 그릴 때 여기를 마이너스 입력으로 반전 입력으로 하고 여기를 비반전 입력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회로들을 그리는 과정 중에 제가 반전을 좀 안 시켰네요. 그래서 여기를 M 포인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P 포인트로 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점의 전압을 VN으로 하고 요점의 전압을 VP로 할게요. VP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F에 흐르는 전류를 IF로 이렇게 놓지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있잖아요.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I-죠. I-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 또 흘러 들어가는 전류 또한 뭐 있겠죠. 근데 이 전류 또한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일단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정도만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그 VN과 VP는 일단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I 플러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래서 I 마이너스와 I 플러스는 없다고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N은 일단 VP다 이런 식의 하나가 있고 자, 지금 키르이호프의 그 제1 전류 법칙을 보면 지금 접속점이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으로 I1은 여기 접속점 N포인트에서 보시면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I1이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IF죠. IF뿐이 없죠. 그래서 그 I-는 있는데요. 예, I-는 0이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0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곧바로 I1은 IF다 이렇게 유도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시죠? 예, 예. 자, OPM프 내부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유입 전류는 우리가 0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I1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I1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I1은 R1분의 V1 빼기 얼마죠? 예, N포인트의 전압 VN이죠. VN이 0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 요 V2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R3에 생깁니다, 여러분. 생기는 이 전압강화 값이 VP고 그 VP가 곧 VN이죠. 그래서 VN은 이제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IF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F는 RF분의 VN VO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VO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같다고 놓고 이제 I1과 IF를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R1 분의 V1 빼기 VN은 RF 분의 VN 빼기 VO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쭉쭉쭉쭉 이렇게 하시면 VO에 RF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VO를 좌변으로 넘기고 왼쪽에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VO는 어떻게 돼요? VO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R1분의 RF 곱하기 VN 빼기 R1분의 RF V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VO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N은 VP라고 했죠, 여러분? VN은 VP라고 했었죠? 그럼 요 이제 VP 값, 요 VP 값은 얼마냐? 요 회로를 떼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은 R2고요. 요정은 R3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전압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전압이 걸려져 있는 건데,
자, 이 전압이 뭐예요? 입력 전압 V2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그때 VP는 뭐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R3에 걸리는 전압이 VP예요, 여러분. 요걸 구하시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간단한 그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RT는 토탈 저항은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구해야지 VP를 구할 수 있죠. R3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요 R3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요 저항값을 곱하면 V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전류 I는 전체 저항 RT분의 여기에 걸어준 전압 V2지 않습니까? 그래서 R2가 뭐예요? RT가 R2와 R3를 더한 거잖아요. 요거에 V2죠. 자, 다 됐네요. 그러면 V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에다가 저항 R3 값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 값은 얼마예요? 위에서 구했잖아요, 여러분. R2 플러스 R3분의 자, R3를 곱한 거에 V2가 되는 거죠. 이게 VP예요. 예, 그래서 VP는 우리가 VN과 같고 R2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V2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다 됐네요. 이제 여기서 V5를 우리가 위에서 구했잖아요. 출력 전압. 여기에 VN 대신 요 VN 대신 여러분 그린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요 VN 대신 뭘 넣어주면 돼요?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가? 이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서 식을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V5는 자 1 플러스 R1 분의 RF 자 곱하기 VN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구했잖아요. R2 더하기 R3 분의 R3 곱하기 V2죠. 빼기 R1 분의 RF 곱하기 V1이죠. 그렇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쫙 정리를 해 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R1분의 R1 여기 대신 R1분의 R1을 넣으면 되죠. RF 이렇게 그리고 R2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V2 빼기 R1분의 RF 곱하기 V1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곱하기를 하면 R1, R2 플러스 R 요게 R3가 R3 맞죠? 여러분 맞죠? 맞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R2 플러스 R3 분의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R3 R1 플러스 RF 곱하기 V2 빼기 R1분의 RF 곱하기 V1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R1하고 R2가 같고 RF와 R3가 R3가 같다면 같은 거라면 만일 같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V5는 R1 분의 RF V2 빼기 V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입력의 차를 증폭을 한 거죠. 이게 증폭도죠. 그렇죠? 두 입력의 차를 증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입력 차를 증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동 증폭
회로, 즉 감상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OPMF 중에 이제 뭐 지금 뭐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미분기와 적분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자캐드 기능사 레벨에서는 미분기와 적분기의 어떤 미분 공식과 적분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식은 잘 출제가 안 되고요. 기능사 단계에서는 미분기 회로와 적분기 회로를 주어지고 이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항 R과 콘덴서 C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피드백으로 사용을 하느냐, 입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분기냐 적분기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것을 좀 잘 좀 알고 계시면 뭐 OPMF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OPMF 1강, 2강, 2강을 잘 좀 한번 보시고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